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22살 된 젊은 남성입니다. 이분이 지금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소설가인 막심 고리키가 한 말입니다. 명언이 좀 긴데요. 행복을 자신의 두 손 안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항상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준 후에야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실전 사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언니의 아들입니다. 현재 의경 제대 후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 다니던 언니인데 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을 보고 자라던 아이라 혹시 이 아이도 아빠처럼 될까 걱정도 되고 경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 또 아빠처럼 책임감 없는 어른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질려서 아들마저도 그리 살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으신 것처럼 이분이 신청하신 분의 그 아는 언니의 아들인데요. 지금 현재 22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경을 제대했고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아버지가 너무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경찰 시험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꼭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행실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에는 그 부모가 전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아들의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후자는 불행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린 시절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신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자년 개사월 병오일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화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월지 포함해서 5개나 되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5, 금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없고요. 수기운이 2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그 사주 분석의 기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주라는 것은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오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없는 오행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오행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행이 없음으로 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화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럼 화기운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짜증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성향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이라면 이 화기운이라는 건 또 뭘 나타내냐면요. 정열을 나타냅니다. 뜨거운 태양, 그러니까 정열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정열이 불타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화기운이 전부 비견겁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겠죠. 거기에다가 화기운이니까 더더욱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아니면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도화살이 아주 강합니다. 도화살이 강하니까 그 이분이 능력이 된다면 연예인 같은 걸 해도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이제 도화살이 강한데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 이런 것도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을 볼 때에는 이 화기운이 강하다는 것만 보지 말고요. 없는 오행을 또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금기운이 없거든요. 금기운이 뭐죠? 재성운입니다. 토기운이 없는데 토기운이 뭐죠? 식신상간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재성운과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러면 재성운이 없다. 그런 사람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성운도 없고 식신상간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분처럼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 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을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직장 생활은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업도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도 못해, 사업도 못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공무원을 하는 게 괜찮죠. 이분이 화기운은 이렇게 강하지만 수기운이 두 개가 있죠. 관성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관운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잘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단 그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승진도 물론 경찰 공무원들 보면 이제 승진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이런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는 훨씬 적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조직 생활 자체가 잘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경찰이 됐을 때 정년퇴직까지 할 때까지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의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받는 거죠. 열받으면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 보면은 아, 이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경찰 같은 것이 잘 맞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드님이 게다가 또 의경 출신이잖아요.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직장 생활도 안 맞아. 사업하기도 별로 적합한 사주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찰 시험을 준비해서 경찰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을미대운인데 이때 미토가 들어가면서 사오미 화국으로 화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기신인 화기운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단 48세까지 화기운이 계속 들어오고요.
49세 무술대운도 인오술 반합이 되면서 또 화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은 이 화기운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오장육부에서 화기운이 뭐예요? 심장이죠. 그러니까 심장 질환 같은 거,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년운을 보면, 내년 1년운이 이제 1월달 개축월서부터 12월달 갑자월까지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고요.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인데 일단은 이 토기운 자체는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술토가 들어오면서 인호술 반합이 되니까 이 용신운의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1년운이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1년운이 괜찮죠. 용신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찰 시험은요. 1,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3년, 4년 완전히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년에 1년운을 봤을 때에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한 사람 입장에서 월운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5월달 정사원,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하고 7월달까지 별로라고 봐야죠. 7월달도 미토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화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가 좌우충으로 깨지는 12월달 갑자월, 10월달 임술월도 별로예요. 임술월도 병임충으로 깨지고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년운이 대체적으로 월운을 봤을 때 안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2세에 된 젊은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바르고 착실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